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유한 팀장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카이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투자 유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이 국내외 7개 기관 투자자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루닛은 암 진단 및 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의료 기업입니다. 2014년 설립 이후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의사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CB 인사이트가 선정한 AI 100대 스타트업의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루닛 제품은 한국을 넘어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연합, 중국, 태국, 대만 등에서 흉부 엑스레이 및 유방 촬영술 영상 분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더 많은 나라에 한국의 AI 기술력을 상용화시켜 글로벌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병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AI 병리 바이오마커에 대한 글로벌 빅파마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루닛이 개발 중인 디지털화된 암 조직 병리 영상 AI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항암제 반응성 예측 모델에 대한 가치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루닛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투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게임 스타트업 엔픽셀이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투자를 통해 엔픽셀은 이번 라운드에서 기업 가치 3천억 원을 인정받으며 국내 게임사 시리즈 A 투자 중 역대 최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엔픽셀은 모바일 RPG 세븐나이츠를 제작한 핵심 인력이 설립한 게임 스타트업입니다. 세븐나이츠는 한국, 대만, 홍콩, 동남아 지역에서 모바일 게임 매출 1위를 기록했으며 자국 게임이 강세인 일본에서도 해외 게임 최초로 애플스토어 매출 3위에 진입한 바 있는데요. 엔픽셀의 데뷔작 그랑사가는 왕국을 구하기 위한 기사단의 모험을 그린 MMORPG입니다. 올해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특히 한 기기에만 제한되지 않고 PC,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기기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 게임이란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와, 서비스를 런칭하기도 전에 30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에 그랑사가를 시장에 출시하고 프로젝트 S를 포함한 신규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엔픽셀이 탄탄한 게임 라인업을 구축한 글로벌 게임사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온라인 패션 커머스를 운영하는 디홀리 커머스가 위반체스로부터 160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디홀리 커머스는 일본 내에서 K 패션 뷰티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홀리 커머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디홀릭은 일본 내 회원 200만 명, 월 방문자 수는 500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19년 예상 매출은 1,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투자 유치금은 플랫폼 내 다양한 콘텐츠 기획과 한국 브랜드 소개, K-패션 입점 브랜드 확대에 쓰일 예정입니다. 플랫폼 기획 및 개발 전문 인력도 충원한다는데요. 올해는 빠르게 성장하는 일본 이커머스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최대 패션 뷰티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1년에는 대만,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의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디홀리 커머스는 올해 1월 전 마켓컬리 CFO 출신 강정원 CFO를 스카우트했다고 하는데요. 강 CFO는 마켓컬리에서 내부 정비와 그리고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한 바 있는 대단한 재무 전문가죠. 디홀리 커머스에서는 본사 및 해외 자회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화, 상장 준비를 통해 디홀리 커머스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네, 아직까지 일본과 아시아 시장에서 K-패션 뷰티 브랜드가 초기 성장 단계라서 현재는 채널로서의 플랫폼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디홀리 커머스라는 채널을 통해서 한국의 멋진 브랜드와 제품들이 해외에 진출할 기회를 가지고 같이 성장하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스타트업 디핑소스가 5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는데요. 소식 전해주세요. 디핑소스는 AI 기술 개발 혹은 활용에 필수 사용되는 데이터에 불특정 다수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문제를 해결할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비식별화 방법은 사람 얼굴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찾아 데이터를 단순 삭제하기 때문에 표정이나 피부 상태와 같은 정보도 함께 폐기되곤 했는데요. 디핑소스 익명화 기술은 개인 식별 정보는 소멸하되 AI가 필요로 하는 주요 특징 정보는 보존합니다. 문자 인식 그리고 표정 인식과 같은 응용 분야에서 원본 데이터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AI 기술 개발에 적용됐으며 AI 기업과도 협업하는 한편 국내 병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안전한 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AI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합법적 데이터 수집과 보유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적합한 솔루션은 없었는데요. 디핑소스가 보유한 익명화 기술은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완전한 비식별 상태로 처리해서 AI 기술 개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응용하면 데이터 불법 복제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38.5%나 늘어난 1조 4,88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올해 R&D 지원은 지난해보다 약 38.5%인 4,141억 원이 늘어난 1조 4,885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사업 창출과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 자립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대폭 증액한 것인데요. 또 출연 보조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 방식 R&D 지원,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 기반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2,807억 원 규모의 18개 지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네, 꽤 파격적인 규모인 것 같은데요. 주요 지원 내용 몇 가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먼저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 분야에 연간 2천억 이상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구분 공모로 우선 지원하고 3대 인프라 산업인 데이터 네트워크 AI는 전용 사업 3개 267억 원 규모를 지원합니다. 또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육성을 위해 특별 회계로 1,186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는데요. 테크 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해당 분야 기술 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 기술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기술 이전과 후속 양산 자금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또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 R&D 우대 지원, 최종평가 탈락 기업에도 3년간 R&D 가점 부여로 기술 자립을 지원하는데요. 그 밖에 대기업, 중견기업 필요 항목 개발 생산을 위한 수요기업 추천 과제 우대,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R&D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네, 연초이다 보니 매주 올해 지원책에 대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R&D 자금은 기술 기업들이 초기에 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지원책이죠. 작년 대비 40%나 증액되었다고 하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훨씬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더 많은 지원금과 지원책을 소개해주는 중기부의 앞으로의 행보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 CES 2020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7일날 개막했습니다. 여전히 CES는 글로벌 대기업이 주인공인 전시회지만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관 유레카파크는 전시 규모는 물론 참여 기업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모든 분야에서 기술이 중요해지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혁신의 시작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ES의 주관사인 CTA 측에 따르면 올해 CES에는 4,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1,200여 개의 업체 이상이 스타트업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벤처스퀘어에서 직접 다녀온 올해 CES 2020 소개해주세요. 네, 올해 스타트업이 몰려있는 샌즈 엑스포 유레카파크는 크게 국가별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참여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일본, 한국 등 50개국입니다. 입구에 자리 잡은 프랑스 라 프렌치 테크 부스를 시작으로 국가별 부스를 나눠서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CES 2020 미디어 사전 행사인 언베일드에서 참관객의 눈길을 끌었던 제품 U 브러쉬가 있었습니다. 입에 물고 있으면 10초 만에 이를 닦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치과 의사가 권하는 10초 안에 치아 닦기 방식으로 나일론 소재의 마우스피스를 입에 넣으면 기기가 자동으로 이를 닦아줍니다. 프랑스 스타트업 커크는 전통 렌터카 업체를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렌터카 업체와 제외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앱으로 렌트비를 지불하고 차키가 보관되어 있는 트렁크를 열어 바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디지털을 통해 기존의 불편한 점을 개선했는데요.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커크는 현재 헤르츠 렌터카 등 약 4개의 렌터카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한국 스타트업들은 얼마나 참석했을까요? 한편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관 또한 자리를 빛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유레카파크에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서울관에는 20여 개의 국내 스타트업이 자리했습니다. 감각적인 외부 디자인과 IA 서울유 캐치프레이즈가 눈길을 끈 것에 비해 다소 폐쇄적인 공간 구성으로 지나다니는 참관객이 내부까지 들어가 봐야 하는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가장 많은 호평과 주목을 받은 전시관이 어디 있었을까요? 네, 현장에서는 일본관이 굉장히 훌륭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부스의 위치와 동선 그리고 디자인 색과 국가 아이덴티티도 가장 잘 나타냈다는데요. 부스에서는 일본 특색을 나타낸 스타트업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쿠찬 매차는 에스프레소 기계처럼 매차 가루를 넣으면 매차를 추출해주는 디지털 매차 머신을 선보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매차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매차 제조 시간 및 절차를 절약해주는 제품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약 290불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강아지 인형에 달린 기기를 개발한 스타트업도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심박수로 반려견의 기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제품인 이누페시입니다. 실제 반려견의 심박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으며 5개 반려견의 기분을 색깔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국가 지원 말고도 개별적으로 참가한 스타트업도 있었을 텐데 올해는 어땠나요? 국가 간 외에도 개별적 또는 기관의 지원을 받아 참석한 스타트업도 분야별로 자리했다고 합니다. 홈 어플라이언스 분야 스타트업인 페이트리오는 식료품의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IoT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센서가 탑재된 기기 위에 식료품을 올려놓기만 하면 바로 재고가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식료품이 소진됐을 경우 알아서 파악해서 앱을 통해 그 제품 구매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인터넷 서칭에 알맞은 대체 제품을 제안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전시장 맨 끝쪽에는 코트라가 운영하는 한국관이 자리했습니다. 스타트업관 유레카파크에는 67개 팀이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부스 규모가 굉장히 크고 스타트업 피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을 외부로 소개하는 자리가 있어 유익했지만 전시관 가장 끝자리에 있어서 위치가 매우 아쉬웠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네, CES 같은 국제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글로벌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크나큰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기관에서 참가를 지원해주는 규모가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ES가 끝나고 이제 곧 MWC도 시작할 텐데요. 여기서도 멋진 한국 스타트업들이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컴퍼니 X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엑스코스 1기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엑스코스는 컴퍼니 X가 주관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 초기 창업 기업을 발굴해서 전문 기업으로 육성합니다. 자선 소식 전해주세요. 네, 컴퍼니 X는 엑스코스 프로그램을 통해 사무공간 무상 지원, 멘토링 시스템, 후속 투자 유치 기회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스타트업이면 분야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핀테크 포함 IT 관련 기업 및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컴퍼니 X는 오는 1월 31일까지 참가팀을 모집하고 최종 합격 기업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통해서 2월 14일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많은 참가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드 인스티튜트가 1월 19일까지 TEU 타이드 앰비전 유니버시티 2기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TEU는 첨단 기술로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이노베이터 양성학교를 표방하고 있죠. 지난해 8월 첫 프로그램을 선보여 1기 수료생 32명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네, 타이드 인스티튜트 측은 1기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풍성해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2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2기는 2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 6주간 종로구 팹랩 서울에서 첨단 기술, 인문학, 개발 프로젝트 3가지 핵심 커리큘럼으로 진행됩니다. 2기는 24명 모집이며 무료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수료자는 타이드 인스티튜트가 실시하는 다른 교육을 무료로 수강하며 자신의 아이템을 발전시킬 수 있고 사업자 등록, 시제품 제작, 공개 강연회, 홍보 등 후속 지원 체계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안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